시험 잘 봤어요? 알았어요. 예. 잘 쳤으면 왔겠냐. 예. 그 해설 강의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앞에 칠판에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단어를 빨리 보시고 여기서 본인들 모르는 거 몇 개인지 빨리 생각해 보세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아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뜻 딱 말 못해도 두리뭉실하게 뜻 알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몇 개인지 골라봐요. 자, 일단 사실 그 해설이 뭐 이래서 이게 답이다 그거 하려고 해설 듣는 거 아닌가 알죠? 어쨌든 해설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가 나왔다 있던 소리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당연한 거고. 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쨌든 시험을 치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내가 양적인 문제인지 질적인 문제인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양이 부족한 사람인데 양을 안 채우고 있다든지 또는 양은 충분한데 질에 문제가 있는데 그 질을 보완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서는 단어들은 요번 시험에서 요 단어에서 모르는 게 별로 없다면 무조건 잘 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칠판에 적힌 이 단어들에서 범인이 빨리 지금 양부터 생각해요. 내가 단어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적당한지, 조금 부족한지, 많이 부족한지 빨리 여기서 판단하라고요. 다른 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단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여기에서 한두 개 빼고도 다 한다?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못 쳤다는 거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지금 16개잖아요. 그죠? 16개니까 대충 한 4, 5개 이상을 모른다. 단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는 게 4, 5개다. 단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못 쳤다고 무식하게 단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서 어느 정도 부족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이 좀 판단하시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단어 어려운 거 많던데 그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 푸는데 항상 문제에서는 주변에 페이크가 많으니까. 자, 단어 뭐 됐어요. 요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제가 해설을 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해석은 못 넣었어요. 해석은 뭐 어디서 끌어서 봐요. 해석 때문에 문제 풀고 틀린 거 아니니까. 해설은 제가 써놨어요. 좀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해설 좀 반말 좀 많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인트만 좀 보고 부족한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해설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해설을 쓰는데 일단 시험지 받자마자 본인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풀었습니다. 절대로 느긋하게 푼 거 없고 나도 급하게 풀었어요. 급하게 풀어야지 본인들의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똑같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설을 쓴 거고, 해설은 내 기준에서 쓴 건 아닙니다. 진짜 본인들 입장에서 해설을 쓴 거고, 점수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쓰고 제가 몇 사람을 쌤 몇 명 걸 봤거든요. 해설하는 걸 봤는데 그 해설을 왜 보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본 거예요. 봤는데 개소리 졸라 많아요. 보지 마세요. 개소리 졸라 하고 있어요, 진짜. 하여튼 적중 이런 말 안 할게.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려고 수업 해설 듣는 거 아니니까 필요 없고, 일단 오늘 요번 시험에서는 조금 쉽다라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전 시험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이번 시험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고 보통 우리 시험 수준이에요. 보통 우리 시험 수준이 그렇게 안 쉬워요. 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은 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시험이고, 제가 해설지 쓸 때 이걸 제가 변경한 게 아닌데 몇 개 어렵고 몇 개 쉽다라는 걸 적어놨는데 여기서 빠졌네요. 일단 이따가 풀이를 하겠지만
세 문제는 틀리라고 낸 게 있어요. 그 세 문제가 뭔지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은 틀려도 된다는 걸 수긍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틀리면 안 되는 문제도 몇 개를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을 받아도 아랫부분이 탄탄해야 돼요. 아랫부분이 탄탄한 상태에서 50을 받아야 다음 시험에 60 되고 70 되는 거지. 똑같이 50이라도 밑에가 헐빈하면은 다음 시험은 똑같거나 더 떨어져요. 그런 걸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본적인 게 돼 있는가,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대구나 이렇게 좀 어려운 지방을 빼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60점대 나오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목 좀 괜찮게 쳤으면. 물론 딴 과목 못 치면 70 받아도 되겠지만 남자는 요번 시험은 60점대면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자는 75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70점 좀 애매하고, 75점이,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 실수하는 게 남자들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사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했을 때는 여자는 75점 정도면은 좀 무난하게 어디 내도 크게 영어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60, 여자는 한 75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역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는 있겠죠. 자, 일단은 하나씩 좀 봅시다. 하나씩 좀 볼 건데, 뭐 세서 뭐 간단하게 넘어갈 건 넘어갈게요. 일단 1번을 딱 보시면은 기본서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죠. 경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한국말로? 악화시키다. 당연하죠. 경찰 시험이니까. 조사하다, 악화시키다, 완화시키다. 그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그대로 있잖아요.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가져가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이 단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3번, 4번 시험에 출제된 적 없고, 이거 좋은 단어 아니에요. 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번에 요 단어가 악화시키다, 사람한테 쓰면 화나게 하는 거지만 상황에 쓰면 악화시키는 거죠. 악화시키다, 화나게 하다, 요 단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infuriate, 요거 사람 화나게 하는 거, 악화시키는 거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2번, 3번, 4번 모른다고 단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1번은 당황하라고 낸다고. 그래서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낱개라고. 됐나요? 그래서 밑줄 알고 1번 알면 되는 거고, 1번은 이따가도 이 단어를 보겠지만은 요거는 기본 수업 때 우리가 단어 수업을 안 하지만 문제풀이나 동영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1번 단어 잘 보시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장은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문장은 항상 크게 봐야 되고 단어는 항상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단어는 항상 쪼개서 작게 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단어를 봤을 때 내 눈에 뭐 들어와야 돼요? fury. fury라는 거 영화 제목도 있는데 분노 아니에요? 화. 그럼 이 단어 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까? in이 붙었지만 뜻이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원래 in 붙으면 뜻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나올 거라고 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화나게 하다, 악화시키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다고 이거 지금 외워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음 시험에 이 단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일단 내가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세 가지야. 그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우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 자, 이 단어 왜 중요하냐? 단어를 일단 딱 봤을 때는 cooperate라는 단어가 보여요. CO를 보면 어떤 느낌 받아야 돼요? 함께 하는 거고 합치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그 앞에 in이 붙었어요. 그럼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뀐다고요. 뜻이 뭐예요? 통합하다, 합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poverty가 가난이니까 poverty는 가난한. 그러면 impoverish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부유한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안 바뀐다고요. 뜻이 뭐라고요? 가난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예상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다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말이에요. 됐죠? 1번 넘어갈게요. 2번 3번 4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뜻도 안 적어놨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결국 1번에서는 뭐를 본인들이 알아야 되냐? 예상되는 필수 단어, 제일 A급 단어 빨리 더 늦기 전에 외우자. 그게 답니다. 1번은. 자, 그 다음 2번에 자, 빈칸 뭐 시험에서 그래서
뭐가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 말은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겠지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소리는 뭐냐면 쌤 동영 푸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고마운 말이에요. 시험 직전에 동영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동영 푸는 줄 알았다는 말이 진짜 많아요. 거기서 이제 고맙긴 한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색깔대로 시험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색깔만 비슷한 걸 알고 풀 때는 지 맘대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하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빈칸 추론은 당연히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접속사 잘 보라고 했죠. 주변에. 접속사 부사.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기계적으로 여기에 동그라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저걸 뭘 처음부터 다 읽고 있습니까? 저 뭐예요 저거? 콜텍 유니버스 어디 있는 건데 저거는? 알 필요가 없죠?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and 앞에 있다. 결국 이 단어랑 비슷하거나 같은 걸 고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병신삽질하는 거예요. 뭐 유산이니 문화니 뭐 선물이 책이니 그거 왜 읽고 있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extend라는 단어를 모르면 요 문제는 못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은 거예요. 지었죠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extend 빠졌어요. 요거 모르면 못 푸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 아니죠? extend가 뭔데요? 확대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키우는 거. 그 4개 중에서 4개 중에 내가 다 알아야 됩니까? 뭔가 커지는 느낌의 단어만 하나 고르면 되지. 커지는 거 뭔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커지는 거지. 보충하다, 보완하다. 맞아요? 그럼 저래놓고 쌤 저 1번 모르는데 2번 모르는데 4번 모르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커지는 게 뭔지 고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나게 외우죠. 와 이거 나왔는 거 신나게 외워요. 다음에 나옵니까 이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대신 알아야 될 건 뭐냐? 처음 보는 단어지만 맨이 붙으면은 그건 알아야 돼. 느낌이라는 거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맨이 붙으면 맨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많이 쓰지만 원래 뜻이 손입니다. 손. 이런 건 느낌은 아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저렇게 생긴 단어가 처음 보는 것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겠지만 느낌은 줍니다. 당연히. 그럼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손과 관련된 거니까 뭔가 만드는 쪽일 수도 있고 한데 저건 이제 수갑을 채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뜻을 보니 경찰 쪽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추가로 외워 넣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단어도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은 요 단어 우리 시험에서 A급 단어 완화시키다입니다. 완화시키다. 그럼 처음 봤으면 추가해야 돼요.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는 게 줄이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결국 요 빈칸에 들어가는 요거랑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어니까 주어라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새로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잘 찾아봐요. 뭐가 뭐예요? capacity. capacity가 중딩 단어입니다. capacity. 뜻이 뭔데요? 사람한테 쓰면 능력, 가능성. 상황에 쓰면 그냥 맞네. 가능성. 네, 가능성. 뜻이 능력, 가능성이에요. 그 마찬가지 왜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자,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단어는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 capacity를 알면 생각하면 된다고. capacity가 가능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거 붙었잖아요. 요거 eight 붙으면 뭐로 돼요? 동사가 되죠. 그럼 뭔데요 뜻이? 가능하게 하다. 그럼 앞에 in 붙었으니까 뒤집어인 거 아닙니까? 뭔데요 그러면? 뭐뭐를 불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capacity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and 중심 잡고 extend랑 complement 알고 있으면 문제 푼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단어하고 요 단어 알고 있는데 틀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니까. 단어 몰랐으면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 틀렸잖아요 지금. 지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접속사 무시하고. 맞죠?
자, 3번에 내가 두 선생님 거 봤는데 이 3번이 초등 수준이래. 미친 새끼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지 인생이 아니라고. 이건 초등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완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해석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3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항상 해석할 때는 중심이 뭐라고요? 접속사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고 문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고 우리가 해석을 똑같이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이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읽는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요. 벌써. 어디서 헷갈리냐? 3번, 4번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행복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행복한 거 fortune, 행운 아닌가? 행복하면 기쁜 거 아닌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읽으니까. 빈칸 맞죠? 웬 맞죠? 그럼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뭔데요? 원인. 여기가 뭔데요? 결과. 맞아요? 행복하니까 행복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떨 때 행복할 때 뒤에 make me happy라고 돼 있으니까 행복해질 때는 뭐뭐 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해석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면 밑에서 쳐내야 되는데 이 수고를 모르면 어렵죠. 당연히. make fun of 뭔데요? 딴 거는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좋은 뜻이 나쁜 뜻이요. 왜요? 사람을 재미거리로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다. 그래서 요 수거를 아는 사람은 요 문제가 하가 될 거지만 요걸 모르는 사람은 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상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복할 때 기쁨이 오는 거죠. 행복할 때 어떻게 행운이 됩니까? 자, 앞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요런 것들은 틀려도 됩니다. 맞추면 고밖에 생각하시고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어려운지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은 칠판에 아까 적은 단어지만은 니은에 있는 arbitrary라든지 3번에 있는 obscure 이걸 모르는 건 진짜 단어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2번, 3번은 풀이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다 맞는 거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기억에 있는 요 단어하고 리을에 있는 요 단어 중에 둘 중에 한 개 말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단어를 암기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 나왔을 때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요 전에 뭐 동영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single 기억나요? plural 기억나요? 이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 어떤 느낌이에요? 두 개 맞죠? 느낌을 받아야 돼요. 느낌을 못 받으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쳐낼 수가 있어요. 누가 틀렸다는 걸요. 누가 맞다는 걸요. 둘 중에서 1, 4번 기억 리을 중에서. 자 보시면 플러스 알죠? 플러스 알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알면서 저 단어를 못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두 개겠죠. 늘어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another person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내 거 말고 남 거. 한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another person idea.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용하는 거죠. 뭐 정확한 뜻은 뭐 표절 이런 거지만 어쨌든 문제 풀려면 요걸 느끼면은 아 리을은 만든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소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아까 얘기했어요. 4번은 틀려도 되는 거라고. 다음 시험에도 요 정도 나오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점수 받는데. 앞장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pearl이라는 단어도 잘 보시면
안 적어도 돼요. 다 해설지에 적혀 있어요. 요거 완전 중요한 단어 맞죠? perpetual 뭐죠? 지속적인, 영구적인. permanent. 지속적인, 영구적인. 뭐 그 정도 알면은 느낌은 받겠네요. 아, 이거 뭔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속되는 건지 동시는 아니죠? 맞죠? 요렇게 풀어도 되고. 자, 5번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3개 나왔죠? 멘탈이 문제인 사람은 멘탈부터 고치셔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문제 나오죠? 시험에서 꼭 하나씩 나오죠? 그럼 3개 다 어려워요? 3개 다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셋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완전 쉬운 거예요. 답이 바로 나와요. 셋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이 엄청 쉬운 거라면 둘 중 하나는 엄청 어려운 거고 한 개가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넘어가서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지. 거기서 해결을 못한다고 거기서 자꾸 낚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 풀 때. 자, 봅니다. 기억 보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면 되죠. 근데 이 단어 본 적 있어요? 이 단어를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단어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알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얘는 당연히 기본이죠. 뭐예요? 신분. 사진 나오는 거 봤죠? 캐시 알죠? 체크 알죠? 주변에 단어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죠? 돈 캐시 뭐뭐 할 때는 사진인데 그 사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신분 때문에 필요한 거지. 대충 단어만 봐도 아, 야 얘기하는구나.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인데 니은은 이거 단어 문제가 아니죠. 문제 더럽게 내가지고 단어 문제 사이에 문법을 하나 넣은 건데 이거는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느낌으로 풀 수가 있겠죠. 버스 생각하면 돼요. 버스. 그럼 바이 버스입니까? 바이 더 버스 합니까? 뭐 그 느낌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시면 관사를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했죠. 식사도 명사지만 식사는 뭘 쓸 수가 없어요. 관사를 쓸 수 없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통수단. 교통수단도 앞에 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고음으로 묻는 거예요. 이거 문법이지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주구장창 그죠? 아, 맞다. 교통수단 안 된다. 교통수단. 그 외우면 뭐예요? 다음 시험에 나와요. 교통수단. 안 나오죠. 다음에는 이거 낼게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서 쳐내게 되면 문제 푼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못 쳐내면 디귿에 가면 개고생할 겁니다. 개고생. 자, 왜냐하면 오른쪽의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본인들 알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ratify. 뭐죠? 승인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으로 몰랐으면 외워요. 다음에 또 나와요. 이 단어는. 승인하다, 허가하다라는 단어예요. ratify는. 승인하다, 허가하다. 자, 그래서 디귿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해설지에 적긴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5번 문제의 취지는 기억에서 바로 절반 소거하고 니은의 기본적인 요런 문법 아는지 묻는 거니까 기억, 니은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기억, 니은 알면 맞추는 거고 디귿은 신경 쓰지 말란 소리예요. 됐죠? 궁금하신 분은 그거 해설 보시면 돼요. 해설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자, 6번 볼까요? 6번. 자, 6번도 틀린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기억을 먼저 볼 건데 내 같으면 뭐 하냐면요. 내 같으면 아무리 당황하고 시간이 없어도 내 같으면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부터 합니다. 내 같으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엔드 동그라미 치는 건 영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푸는 태도가 있냐 없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주변에 쓸데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간 단어는 and 보이죠? 그럼 이 밑줄 딱 끌 수 있죠. 그러면 offering more personal information. 끝. 요 밑줄의 내용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offer이 뭐예요? 제공하다. more는요? 더 많은. information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감추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럼 밝히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무시하고 주변에 읽으니까 이딴 짓 하는 거예요. 공유하긴 하는데 only네. 요만큼만 공유하는 거는 가리는 거 아닌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and를 넣어놨으면 and 뒤에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주변의 걸 자꾸 섞으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드러내는 쪽이다. 그렇게 해서 close는 아니고 disclose로 가시면 되겠고, 자, 니은도 보세요. 니은도. 자, 니은도 보면은 내 같으면은 요거부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내 같으면. 자, 됐죠? 맞나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한 후에 뭐뭐 하다예요. 그럼 이게 뭔데요, 결국? 요거 했을 때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읽어야죠. 됐나요? 자, 밑줄 친 부분 봅니다. 이 지금 어려운 단어 있어요, 없어요? 해석돼요, 안 돼요? 되죠?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들은 안 돼요. 뭘 아냐? 이치아들 서로를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선택지를 보면 소셜입니까? 컴포터블입니까? 컴포터블이죠. 소셜이란 말을 어떻게 니랑 내랑 사이에 어떻게 씁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소셜이란 말을 써요? 소셜을 이렇게 쓰는 거지. 니랑 내랑 서로 알게 된다고요. 그럼 편안한 거고 친한 거지. 됐죠? 기억 니은에서 답 내줘야 됩니다. 못 내면 또 뒤로 가면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디귿까지 가버리면은 다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시험의 색깔이죠. 위에서 못 내면 뒤에 가서 낚이게끔 그렇게 내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쳐내줘야 되는 문제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못 쳐내면 디귿이 어려워지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디귿 마지막 줄이죠. 제일 앞에 와서 잔다 진짜. 그죠? 디귿이 제일 마지막 줄이죠. 그러면 기억은 제일 첫 줄이죠. 그럼 첫 줄과 끝 줄은 같은 말이어야 돼요? 다른 말이 돼요? 같은 말이죠. 그럼 생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개인정보를 더 많이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디귿에. 자, 그래서 디귿 선택지 보면은 inclusive라는 건 뭔가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게 꺼내는 쪽이에요? 닫는 쪽이에요? 닫는 쪽이죠. 그 다음에 intermediate 요거는 뜻이 뭡니까? 친밀해지는 거죠. 개인정보를 이렇게 서로 드러내는 게 어떤 겁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 첫 문장의 내용을 마지막 문장에서 대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헷갈려도 답은 낼 수 있잖아요. 첫 문장이랑 비슷한 단어가 친밀한 거란 걸. 자, 요 논리 때문에 뒤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문법 봅시다. 문법. 자, 문법이 보통 한 4개씩 나오는데 요번에는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번 시험의 문법 7, 8, 9번은 당근 다 맞춰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당근. 그러니까 결국 다 하는 데서 나와요. 다 했던 거 나오고 하는 데서 나와요.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1번 문장을 본인들이 받았을 때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데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not only가 왜 문장 앞에 왔을까요? 이해돼요? Not only A but also B가 시험에 왜 나오는데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지. 왜 not only가 문장 앞에 있을까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생각 들어야 돼요? 도치, 땡.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not only A but also B는 시험에서 안 물어요. not only를 문장 앞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도치 묻는 거잖아요. 도치.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자, 3번에서는 일단 더 넘버로 딱 보니까 요거 포인트 알죠? 일단 넘버 나오면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더 넣어버리니까 단수죠.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뒤에 오는 요 동사가 요거 틀렸네. 바로 속어. 쉬운 거네 다. 됐죠? 그 다음 4번 하신 분들은 사시죠. 사시. 이 눈 문제가 큰 거예요. 눈 문제가. 자, 우리 비교할 때 쓰는 단어 몇 개요? ER, more, IOR, as 4개. 이 4개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골라 쓰면 되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려고 ER 같이 놔둬도 이게 틀린지 몰라.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말로 따지면 야 내가 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써요. 내가 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그래서 원래 비교급의 포인트는 대상일치인데 뒤에 대상은 맞아요. 대신에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오류를 내준 거예요. 눈으로 풀 수 있는 오류를 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바로 쳐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2번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1번, 3번, 4번이 눈에 너무 정확하게 보이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7번 문제는 절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딱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서는 딴 건 몰라도 요거는 눈에 보여야 되겠죠. 요거 find. 보면 떠올라야 돼요. 오형식. 보면 떠올라야 돼요. 오형식. 근데 야는 뭐예요? 오형식 원칙. 목적어 to 원형. 야는 오형식인데 밑에였죠. 예외. 절대로 어떻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대신 여기 뭐 씁니까?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ING.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클래식 뮤직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ing 쓰는 게 맞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7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장에 1번하고 그 다음에 7번하고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영어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 없냐가 1번, 7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8번도 뭐 당황할 거 뭐 있습니까? 일단 포인트부터 볼게요. 1번의 포인트 요거죠. 가정법. if 안 보이네. 도치했네. 문제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2번을 딱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콤마 뒤가 주절이고 콤마 앞은 부사절. 부사절은 언제든지 뭐 돼요? 날릴 수 있죠. 날릴 때 첫 번째 접속사 내 맘대로 지우시고 주어는요. 같으면 지우고 틀리면 놔두시고 뒷문장의 주어는 내고 앞문장은 일이네요. 틀리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날아가야 되는데 준동사로 바꿔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로 바꾸면 되죠. 목적어 있으면 ING로 바꾸고 없으면 PP로 바꾸고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부사절 축소 과정 이해하는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딱 보면은 일단 make가 얼쩡거리는 거 보니까 오형식 문제구나. 맞죠? 오형식 문제. 그러면 이것도 뭐 다 맨날 강조하는 건데 자, make 뒤에 구조가 딱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목적어 먼저 나오고 PP나 동사 원형. 됐죠? 근데 be made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일단 누구나 안 나와요. 목적어는 나올 일이 없고 여기 어떻게 돼요? 수동이면 그대로 가겠죠. 근데 능동일 때 원형 쓰면 어떻게 돼요? 동사 충돌된다고 했잖아요. 충돌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동사 충돌 막아주라고 했잖아요. 뭐 써요? to. 됐죠? 3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앞선 시제 맞죠? 준동사의 앞선 시제. 저걸 또 무슨 완료 부정사의 개소리 하던데.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완료 부정사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자, 두 가지. 자, to have PP, having PP. 뭐라 해요 이거? 그럼 그거부터요. 내가 이 두 개를 설명할 때 절대로 어떤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절대로 어떤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have pp의 구조를 하고 있지만 완료란 말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도 볼 수 없어요. 선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냥 준동사의 앞선 시제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앞선 시제 언제 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절보다 빠를 때만 쓰는 거예요. 안 빠르면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빠를 때는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확인해 보면은 필기할 거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확인해 보면은 지금 요 주절이 seemed 과거잖아요. 근데 종절은 지금 대과거니까. 맞죠? 주절보다 야가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르니까 빠르다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앞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없죠. 자, 1번은요. 일단 1번에 딱 봤을 때는 거슬려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왜냐? 내 눈에 동사가 두 개 같으니까. 맞죠? 그렇게 일단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set이라는 요 단어는 see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pp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see는 자동사기 때문에 pp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가 동사면은 문제가 없지만 자가 pp면은 땡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no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자동사를 pp로 썼구만 안 된다. 그래서 ing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사실 문법이라는 게 아니라 표현이죠, 표현. take라는 동사의 특징. take는 뒤에 시간이 오면 뒤에는 to 원형이 오고 요때는 주어는 그냥 시간 얘기하니까 is로 쓰는 겁니다. 이건 수거죠, 사실은. 뭐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it take 시간 to 뭐 그냥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되고. 자, 3번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콤마를 중심으로 뒤가 주절이고 앞은 쓰가 되고 쓰 자리에 준동사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준동사를 봤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동사 무조건 뭔 생각하라고요? 태 생각하라고 했죠? 맞죠? 어노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다라는 감정동사예요. 사람 사물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주어가 누군지 알죠? 주어 앞에 안 보이는데 같으니까 지었겠죠. 주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nnoyed.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at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풀이를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풀이 들으면서 내가 문법 부분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건지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완전. 선행사가 없다. 원칙적으로 완전. 하지만 that에도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 자, that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도 완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맞나요? 그때 뭐요? 선행사에 fact라든지 information이라든지 요런 게 왔을 때는 완전해도 된다. 이게 that의 예외입니다. 예외. 됐죠? 그래서 그거만 알고 있으면은 4번은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왜 뒤에 완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죠. 왜 문제 없다고요? 선행사가 팩트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됐어요. 요까지예요. 요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 문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나중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7번, 8번, 9번 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문법의 양적인 문제인지 습관의 문제인지 지금 빨리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갈게요.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뭐 2번, 3번, 4번 그냥 뭐 자연스러운 대화고 보통 우리 시험은 이렇게 좀 어려운 생활 영어 넣어주는데 요번에는 앞쪽에서 좀 어렵게 내서 그런지 뒤에는 생활 영어 뺐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냥 이거 읽어보면 이상한 거 알아요. 2번, 3번, 4번 그냥 자연스러운데 1번이 좀 이상하죠. 1번만 확인하면 How did you like the movie you saw yesterday? 네가 어제 본 그 영화 어떻냐고 상대방한테 영어 의견을 물었는데 야가 갑자기 뭐 하지마 이렇게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도. 어떤 일이라고 의견 물었는데 뭘 하지마 하지마기는. 그냥 이미 대화 자체가 이상하고 이 내용 자체가 스포일이라는 거 뭔지 알죠? 스포일이 뭐야? 스포일. 망치다니요? 아씨 망치지 마. 제발 망치지 마. 좀 뭔 말이야? 아, 이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아직 영화 안 봤으니까 말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대화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봤던 걸 얘기하니까. 자, 11번에요. 자, 11번에도 자, 11번에 해석을 일단 써놨는데 요거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험 칠 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여러 번 얘기하죠. 일치 불일치는 출제자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 소비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조급해도 몇 번부터 보라고요? 특정 이름이 있는 게 없다면 4번 보고 3번 보고 2번 보고 1번 보라고 했잖아요.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대부분 확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치 문제들 전부 답이 4번이에요. 그렇다고 모를 때는 4번 찍나 그건 아니죠. 그렇게 봐야 빨리 풀 수 있고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은 요 문제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의 특정 이름 같은 거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 4번이 답인데 이 문제는 쉽다고 할 수가 없어요. 쉽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 단어를 모르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문제라는 건 항상 풀 수 있게 내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위에 지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위에 지문께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속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속어로.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 해설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치불일치니까. 그래서 요 단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거 모르면은 어려워질 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1번을 보고 뭐 문제 수준이 하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 프로페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거 모르면 못 푸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자, 일단은 12번 볼게요. 자, 12번도 제가 해설을 써놨지만은 일단 답은 4번인데 4번 먼저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치불일치니까 4번을 먼저 보는데 요 문제도 쉽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문장에서 답이 있긴 하지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줄 모르면 틀려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읽을 줄 모르면 틀린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만. 왜 여기를 읽는지는 알 거예요. 75.1% 그 다음에 100인 나오는 부분이니까. 됐죠? 요 나왔죠? 그래서 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는데 잘 보세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됐죠? 퍼센테이지가 근데 흰 화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백인의 퍼센테이지가 슈링크했다. 이 단어를 몰라요. 상관없어요. 뒤에 봐요. 뒤에. From A to B. 어떻게 읽어요? 여기서 이렇게 75에서 72. 그러면 이 단어가 내가 뭔지 몰라도 는 거야, 준 거예요. 줄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백인의 비율이 슈링크했다, 줄었다, 75.1에서 72.4로 라고 갖다 놨잖아요. 숫자로. 줄은 거 맞죠? 그러면은 2000년도에는 얼마였단 소리예요? 75.1이었고 지금 현재 2010년은 어떻다는 거예요? 72.4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읽을 줄 모르면 틀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험에 안 나올까요? 요런 문제.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3번 같으면 독해 부분에서 앞쪽이죠. 그럼 앞쪽에서 이런 문제를 쳐내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여기서 당황하고 못 쳐내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란 걸 알 거예요. 맞죠? 요 문제 쳐내고 가는 사람은 뒤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문제를 못 쳐내는 사람은 뒤에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 칠 때는.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흐름상 문제 여러 번 연습을 했지만 흐름 문제 풀 때 해석도 중요하지만 뭘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동그라미 딱 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거부터 하겠네요. 그거부터. 일단은 내가 however에 동그라미를 쳤는가? 맞아요? 일단 최소한 however에 동그라미를 쳤는가? 그 다음 also. 맞아요? 아니 왜 동그라미를 치냐? 야는 뒤집히는 거고 야는 더하기니까 뒤집힌 걸 찾든가 더하는 걸 찾든가 편한 대로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어진 보기에 두 개나 단서가 있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however만 줘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건데 굳이 또 also가 왜 있을까요? 뒤집히는 지점이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있겠죠. 이해돼요? 문제 풀면서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거를. 왜 단서가 두 개일까? 아, 한 개로는 그게 안 되는갑다. 왜 단서가 딱 이것만 있을까? 그게 답이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니다. however를 가지고 풀면 읽어가면서 어떤 지점 찾으면 돼요? 갑자기 딴소리 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풉니다. 이 문제는. 글이 억수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also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단어 누군데요? 아니 must, go라고 내가 말을 했죠. 그러면 must가 중요한 거예요? go가 중요한 거예요? go지. must라는 이 단어 때문에 go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가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 also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주어진 보기의 포인트 단어가 뭔데요? 야 때문에 야죠, 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상해라고 한 거예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지만 however로는 풀 수가 없고 대신에 포인트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가 수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잡고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단어가 바뀌어도 포인트는 똑같이 모을 거 아니에요. incorporate 뭐라고요? 포함한다, 통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뭉치는 얘기하는 문장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also니까. 그 바로 뒤에다가 딱 붙여줘야 돼요. 바로 뒤에 딱 못 붙이면 뒤로 쭉 다 밀리는 거예요. 기억 부분에 보면 involve 뭔 뜻인데요? involve 포함하는 거 맞죠? 그럼 포함하는 얘기 기억에서요. 그럼 무조건 딴 데 넣으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기억 뒤에 바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also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쌤 디귿에 넣어도 말이 되는데요. 아, 말은 되겠지만 also란 단어를 왜 주는 거냐고요. 같은 얘기하는 거 찾아서 뒤에 붙이라고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에다가 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어차피 흐름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내 눈에 however라고 also가 일단 보이는 연습부터 하라고요. 그리고 봤으면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2분 3분 안에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글입니다. 요거는 글 어려울 거예요. 해석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도 해석 안 해봐서 그냥 다 보이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없어요. 해석 안 해봐서 내가.
자, 14번 보세요. 자,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얘기. 순서는 한 개만 얘기해봐요. 순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순서 보여요? 안 보여요? 순서 보이죠? 뭐가 앞이에요? 뭐가 뒤에요? 맞아요? A man, the woman. 자, 1번, 3번 순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순서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다른 애잖아요. 자는 남자, 자는 여자잖아요. 떠올라요? 그러면 순서 하면 1번 뭐요? 공통단어. 순서 문제를 냈으면 공통단어 있는지를 먼저 찾고 해석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왔잖아요, 본인들. 아니, 풀면 되는데 어쨌든 푸는데 이걸 1분, 2분에 쳐내면 되는데 4, 5분을 걸려서 쳐낸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안 그래요? 5분 걸려서 푸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2분에 풀어야지. 순서는 1번이 뭐요? 공통 단어가 있는지를 항상 먼저 보고 없으면 읽어서 해석으로 가야 돼요. 주어만 그냥 봤어요. 주어만. 니은 문장의 주어 보세요. This balancing act라고 돼 있죠. 그러면 this balance 얘기했죠. 그럼 밸런스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을까요? 밸런스가 있겠죠, 어딘가에. 찾아요, 빨리. 그러면 밸런스 디귿에 있죠. 디귿에 밸런스라는 이 단어 있죠. 그럼 순서 보이죠?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데요. 디귿에서 밸런스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 밸런스는 이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딴 거는 몰라도 디귿 바로 뒤에 니은이 가야 된다고요. 디귿 바로 뒤에 니은이. 고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이건 손기술이죠. 손기술로 이 정도는 쳐내고 나머지 해석하라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디귿 니은이니까 4번 아니면은 1번 아니면 요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보기 읽고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될지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될지 그거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 잘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 문장의 중요한 말 다 앞에 있어요? 다 뒤에 있어요? 그거 봐요. 그게 헷갈리니까 이게 해석도 안 되지만 해석이 돼도 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금방입니까? 키입니까? 내가 지금 키 얘기하는 거 알죠? 걔는 키가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의 쓰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비동사 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야는 중요한 거 맞아요. 야는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중요한 거는 다 뒤에요. 척보만 알아야 돼요. 척보만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잘못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요 문장을 딱 봤을 때는 뭔가 greatest라는 단어 때문에 긍정적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주어진 요 문장은 굉장히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dark side가 뭔데요? 어두운 면, 깜깜한 세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부정적 얘기. 정확히 dark side. 됐죠? 그럼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디귿 맞죠? 디귿 맞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땡땡. 땡땡 아무데나 찍는 거 알잖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디귿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디귿 바로 뒤에는 니은이 바로 붙어야 되고. 자, 19번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수준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그거는 해설을 보시고 본인이 해결 한번 하시고 요거는 해석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은 요 문장 수준이
진짜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요거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고. 자, 16번 봅시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보통은 일단 요번 시험의 특징은 우리 시험은 주제 제목을 보통 3, 4개를 내고 빈칸을 보통 2개 정도 내잖아요. 보통은. 근데 요번 시험은 조금 어떻게 했냐면은 주제를 1개 내고 빈칸을 4개 냈네요. 이렇게. 지 맘대로 그죠? 지 맘대로. 근데 이제 대신 그건 있어요. 빈칸은 어차피 씻기가 어렵죠, 문제가.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많이 낸다고 하면 4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쉬운 걸 낼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제 제목이 3, 4개 나왔죠. 1개는 졸라 어려울 거지만 2, 3개는 쉬운 걸 내요. 빈칸 2개 나왔죠. 어떻게 낼 것 같아요? 1개는 쉬운 거, 1개는 어려운 걸 내죠. 그럼 빈칸이 4개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어렵겠지만 2, 3개는 쉬운 걸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시간에 못 풀기 때문에 안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스타일은 지 꼴린 대로 막 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빈칸이 4개 나왔다고 해서 4개 다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주제가 1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쉽다 이런 건 아니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16번은 일단은 그냥 무난한 문제인데 일단 포인트 있는지를 잘 보면은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거 1개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요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아, 요거 더하기. 맞죠? 그러면 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예요? 뒤집혀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알죠? 끝.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포인트가 없는 건데 잘 보세요. 글이 요렇게 있어요. 글이 내 눈에 아무런 포인트가 없다. 그 말은 반전도 없고 예시도 없고 강조도 없는 글이란 소리죠. 그러면 주제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요지 어디예요? 여기죠. 여러 번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단 말은 무슨 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이어가는 거니까 주제 던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답을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첫 문장에서 뜻 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주어라는 거 알면 되고. 첫 문장이 주제문이요. 주제문의 주어가 쟤입니다. 그럼 제가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되겠죠. 다 들어가 있네요. 읽어야 되겠네. 동사입니다. destroy. 뭔데요? 파괴하다, 망치다. 아, 소재는 deforestation인데 deforestation은 뭔가를 파괴하는 거다. 됐죠? 파괴에 관련된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Negative effect of deforestation. 부정적인 면이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4번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잘 보시면 4번 선택지에서 뒤에서 선택지의 중심 때문에 틀리는 문제 있어요. 그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4번 선택지에서 중심 단어 뭔지 보여요? 요거예요? 요 단어가 중심이에요. controversy 뜻이 뭐죠? 논쟁이란 소리죠. 논쟁이 되려면 어떤 얘기 나와야 돼요? 야들은 요렇고 야들은 요렇고 요런 식으로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요 기호 잡았죠? 이 기호가 나왔다는 자체가 논쟁거리가 없어요. 다 똑같은 소리인데 어떻게 4번 같은 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갈라서 해야 되는데. 자, 17번 봅니다. 자, 17번에 빈칸인데 차근차근히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빈칸이 딱 애매하게 두 번째 줄에 있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딱 예시 갖다 놨죠. 더 이상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주제 부분이 될 거고 요거는 요 예시를 읽어서 잡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잡아 넣으면 돼요. 자, 잡아 넣으면 되는데 요 문제는 제가 사실 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선택지에서 instead of 넣어놨죠. 근데 예시 부분에 어때요? instead of 넣어놨잖아요. 그대로 답을 내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습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있고 then 또는 똑같은 문장이라도 마음대로 막 읽으면 안 돼요. 요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요거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얘는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야 대신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야 대신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바꾼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instead of 봤죠? instead of. 그리고 여기에 콤마 딱.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콤마 딱.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앞에 거는 A라고 치고 뒤에 거는 B라고 치고. 그럼 읽어봐요. A 대신 B. A에 누구 얘기한대요? You. B에는요. I. 그럼 누구 대신 누구야? 니 대신 나. 됐어요? 니 대신 나. 똑같은 말인데 순서 바꿔야 순서만 바꿔서. 자,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이. 자, 18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의 중요성이 이런 문제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18번 잘 보세요. 선택지. 3번의 form이 뭡니까? 명사로는 회사지만 형용사로는 뭐죠? 확고한, 단단한 뭐 그런 거죠. firmness가 뭔데요? 확고함. 뭔가 바뀌지 않고 딱 그거 맞아요? consistency가 뭔데요? 일관성. 일관성이 어떤 건데요? 안 바뀌고 딱 그거. 그러니까 나는 같아 보이는데 본인들은 같은지 모르죠. 이해돼요? 3, 4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은 내가 그래서 문제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것들은 빼라고 하잖아요. 3번, 4번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3, 4번을 소거하는 사람은 1, 2번이 엄청 쉽게 풀릴 거지만 3, 4번을 소거를 못하게 되면 3, 4번으로 답이 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잘 봅시다. 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여기는 첫 줄이니까 주제 묻는 건데 그 두 번째 문장에서 some plant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시로 풀어도 돼요. 되는데 그럼 빈칸 바로 뒤에는 이 문장은 왜 나온 걸까요? 설명이죠. 빈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뒤에서부터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해서 풀어도 되지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의 내용 읽고 잡아 넣어야 돼요. 그대로. 뒤에 내용 읽고 그대로 잡아 넣어야 돼요. 설명. 어려운 단어 없죠? 해석해서 답 고르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 건데 They try their best. 뭔데 해석이? 가들이 누군지 생각하지 마요. 가들은 노력한다. 목적이 나와요, 뒤에. To get what they want. 저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한다. 또 자요. 그리고 and. To avoid what they don't want. 해석되죠? 저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또는 저들이 싫은 걸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좋은 건 막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안 하려고 한다.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intent가 뭔데요? 아니 intend 알잖아요. intend 의도하다. 그럼 intent는 뭡니까? 의도죠.
의도가 결국 목적이죠. 그럼 의도나 목적 쪽입니까? 텐션, 긴장 쪽입니까? 그게. 알죠?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 4번의 요 기본 단어를 모르게 되면 한 끗 차이입니다. 3, 4번을 알면 요 문제는 중하 쪽이고 3, 4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상으로 가는 거예요. 단어 때문에. 자, 일단은 19번하고 20번을 제 기준에서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19번 뭐 일단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이건 뭐 엄청 어려운 문제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19번은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근데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까 했던 얘기 또 할게요. 또 아니 이거 결국은 빈칸 문제인데 요약 문제 맞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요. 요약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냥 다 읽습니까? 다 읽어서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요약 어떻게 하는데요? 주제문 찾고 요지문 찾아서 두 문장 찾아서 읽고 종합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약문은. 그러면 내 눈에 주제문하고 요지문 보이면 쉽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안 보이니까 어려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요. 아까 했던 말입니다. 예시 안 보여요. 반전도 안 보여요. 강조도 안 보임.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까? 여가 주제고 여가 요지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글은. 그럼 첫 줄 읽고 끝줄 읽고 그 답을 내로 가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다가 해석이 안 돼. 또 읽어. 그렇게 풀 거 풀지 말라고요 문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시간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뭐 5분씩 걸려서 푼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포인트 없고 첫 문장 보고 끝 문장 보고 답 생각하면 있습니다. 답은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 볼게요. 첫 문장을 해석할 건데 첫 문장이 조금 길어요. 해석은 내가 할 거지만 본인들이 생각해봐요. 요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봐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못 고르면은 답이 안 보여요. 첫 문장에 답이 있어요. 첫 문장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지금. 두 개 있어요 사실은. 하나 체크할게요. 해석하지 마요. 이거 뭔데 밑줄 끈 거. 왜 목적인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첫 문장에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컴플렉스 프로블럼을 솔브,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들이 어디에 신경 씁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사에서 뭐 하고 있냐? 크라우드 소싱 한다고요. 맞죠? 크라우드가 뭔데요? 그 크라우드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느낌 온다니까. 크라우드가 뭔데요? 혼자예요? 여럿이에요? 우리가 보통 군중으로 외우죠. 군중으로.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이서. 뭐 이거 좀 그런가? 어블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됐어요? 이 글의 주제 뭐예요? 같이. 혼자 말고 같이. 그럼 19번의 선택지 다시 보세요. 4개 중에서 내 눈에 여럿이 하는 게 몇 번처럼 보이는지. 출제자들은 본인한테 짧은 시간에 이걸 읽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핵심에 관련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 거 몇 번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단어를 알아야 느낌을 받죠. 여럿이 하는 거 뭐예요? 컬렉티브, 콜라보레이션, 나가리. 맞아요? 그냥 아웃이지 뭐.
핵심 뭐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해석할 건데 잘 보세요. 1번 내가 아까도 했지만 선택지의 중심을 느끼지 못하면 위에 해석되고 포인트가 잡혀도 여기서 틀린다고 했죠. 그러면 2번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골라봐요. 자, 밑줄 끌게요. Collective Intelligence.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두 개 같이 보고. 그러면 3번 선택지의 중심만 생각해봐요. 앞쪽요, 뒤쪽요. 그거 얘기해봐요. 앞쪽요, 뒤쪽요. 앞쪽인 거 알죠? between부터 다 쓰레기인 거 알죠? 그러니까 선택지의 중심이 보이면 2번, 3번이 엄청 헷갈릴 수 있는 게 인간적으로 정상이지만 답은 1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글에서 하는 말이 여럿이 해결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3번에서 3번 선택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말한다고요. 릴레이션십.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럿이 함께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쪽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1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지 중심을 알면. 3번은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정확히 확인합시다. 마지막 문제 보세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 단서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이 단어가. 요거.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체크하세요. 파운드라는 단어 딱 나오면 무조건 뭔데요? 뭔가 발견한 거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읽을 건데 고맙게도 not A but B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신기하게. 있긴 한 게 있어요. 뭐요? 뭐 어쩌라고요? 뭐 and 있는데 뭐 야겠지 뭐. 왜 읽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저 문장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이 탭 인투라는 단어를 몰라서 느낌이 안 왔어요. 개소리죠. 탭 인투 뒤에 and 왜 있는데요? 탭 인투가 액세스랑 같으니까 있겠지. 맞나요? 자,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는 뭐가 아니고 what you hold in your head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한 거냐? What other people know.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 생각이 중요한데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액세스 뭐예요? 그걸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혼자 해결하지 말고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어울리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됐죠? 마지막 먼저 읽으니까 확실히 오죠. 여럿이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해석하고 포인트 잡는 중요하지만 선택지 2번, 3번 잘 보시고 이 강약 조절 다시 확인하세요. 분명히 다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나올 겁니다. 지문에서. 선택지에서. 자, 20번 마지막에 문장도 길고 훑어봐도 뭐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 뭐 어쩌라고요? 첫줄 보고 끝줄 보라고요. 없으면. 자, 일단 첫 문장 읽을 건데 첫 문장의 주어가 얀진 알죠? 범죄 얘기합니다.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범죄랑 관련된 게 무조건 선택지에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몰라도 뭐 상관없지만 contribute라는 거 뭐 기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contribute는 lead to고 lead to는 result in입니다. in. 한국말로 바꿀 시간이 없어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뭐가 생겨요? sense of anxiety.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 사람들 불안감이 생긴다고요. 그게 답니다. 첫 문장 내용은. 범죄가 자꾸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자,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갑니다. 문장 진짜 기네 이게. 자, 마지막 문장. 자, 마지막 문장을 읽을게요. 네 줄이에요. 네 줄. if, then.
해석은 내가 할게요. 본인들 생각해봐요. 이 then이 여기 있으면 뭐로 봅니까? 그때 그 당시 아니죠. 지금 뒷문장이지만 뒷문장 제일 앞에 있죠. 그때는 so로 봅니다. so로. 여기 뭐예요? 원인. 여기 뭐예요? 결과. 요렇게 읽어야 돼요. 요렇게. 요럴 때 요러하답니다. 요럴 때 요러하다.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폭력적인 행동이 링크 다 알죠? 링크, 관계, 관련. 임밸런스 알죠? 밸런스 알잖아요. 임밸런스 알죠? 불균형. 브레인 알죠? 뇌. 머릿속에 불균형과 관련이 있으면 즉 범죄 행위가 뇌랑 관련이 있다면 뭔 말이지? 넘어갑시다. 뒤에 과학자들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다. 뭔 통제입니까? 어그레시브.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는 사람은 해석 안 돼도 답 나와요. 요 마지막에 두 문장 있죠. 요 두 문장이 결론이죠. 요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뭘까요? 동경 때도 수십 번 연습하는 건데. 자, 문법 문제 풉니다. 버려요, 살려요? 문법 문제 푼다고요. 해석합니다. 버려요, 살려요? 이거라고 했죠? through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으로 전치사. 문법 문제 풀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시고 해석할 때는 이거라고 했죠? 왜요? 방법이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말 이거잖아요. 지금 throw라는 요 단어 요 놈 하나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고요. medication. 맞아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답은 반드시 medication이 대변하는 게 돼야 돼요. 선택지에서는. medication이 뭔데요? 약이죠. 맞죠? 그러니까 medication을 통해서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다. 어그레시브, 폭력성은. 그게 마지막 문장의 해석이에요. 약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또라이들은 약 먹이면 나아지더라. 이게 마지막 문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하는 선택지를 골라줘야 돼요. 선택지 길고 짜증나지만 그거만 핵심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잘 보면은 1번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뭔가 범죄라는지, 왜냐하면 threa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범죄에 관련된 거 맞죠? 근데 이 선택지에서는 중심이 뭐냐면 ability of society, 여기가 중심입니다. 사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 통제가 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건데 how죠. how 나오면은 생각할 거 뭐 있어요? 2번 선택지 무슨 말 한다요? 방법이죠. 위에서 방법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방법에 대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요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react가 뭐예요? 반응. 맞죠? 반응. 약물을 통해서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그죠? 약물을 통해서 컨트롤. 3번 같은 경우는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두 단어가 붙었지만 중심은 누굽니까? 요거니까 야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레머디가 뭔데요? 치료. 그러니까 요 단어 모르면 20번은 못 푸는 거예요. 사실. 답이 있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alleviate라는 요 단어 있죠? 요건 뭔데요? 완화, 진정. 그게 뭔데요? 컨트롤. 레머디는 결국 뭡니까? medication. 약치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뭔가 폭력 범죄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중심이 여기가 아니에요. 저 앞이에요. 저 앞에. 자, 앞에 보면 help, 동사, 목적어, 보어, 의미의 중심은 여기. argument가 논쟁이죠. 논쟁이라는 게 답 되려면 야들은 이렇고 자들은 이렇고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됐죠? 그래서 자, 결론은 20번하고 19번하고 20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긴 합니다. 하는데 하나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해설을 듣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결국 어차피 다음 시험도 요런 패턴으로 나올 거고, 뭐 문제 양이 틀리겠죠. 다음은 뭐 빈칸이 한두 개 나오고 주제가 5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문제 색깔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음 시험에서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제대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오늘 딴 생각하지 말고 해설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꼭 한 번만 더 읊어보세요. 내한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단어양인지 문법 부분인지 아니면 해석하는 방향의 문제인지 포인트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시험을 쳤는데 뭐 좀 생각보다 어렵다 하네, 뭐 나는 50 안 됐어, 더 열심히 하자,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좀 쉬었다가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수업을 하든 혼자서 하든 그 약한 부분을 조지세요. 그 약한 부분을 그냥 하지 마시고. 자, 뭐 어쨌든 단어나 문법 같은 거는 양쪽으로 부담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인들이 뭔가 뭐 처음 들어본 문법이 막 나오고 막 처음 보는 단어들까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자, 뭐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 그 면담은 필요하신 사람들은 면담 신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요거 해설 끝나고 면담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그 예약 잡으신 분들 오늘 하시면 되고,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없어요. 없고 금요일날에 수업 없는데 본인들 면담 때문에 금요일날은 1시부터 6시까지 대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면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해서 이제 일단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은 쌤 저 상담 필요한 것 같은데 금요일 언제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잡아서 그때 면담하면 돼요. 내가 뭐 수업도 없는데 면담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시간 비워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돼요. 저한테 미리 얘기하신 분들은 오늘 바로 면담하시면 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